안녕하세요.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입니다. 오늘은 동기강화 상담 리뷰 마지막 시간인데요. 변화대화와 유지대화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양가 감정을 가진 클라이언트의 마음의 상태가 현재 어디쯤에 있는지 파악하며 어떻게 상담가가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강화 상담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유발하기 과정은 동기강화 상담만의 독특한 것으로 양가 감정의 해결을 도와 클라이언트가 변화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대화와 유지대화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화대화는 클라이언트의 대화 속에서 변화를 찬성하는 표현을 말하며 유지대화는 변화를 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양가 감정이 있는 사람은 보통 변화에 대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합니다. 즉, 변화대화와 유지대화가 뒤섞여 있는데 이것은 양가 감정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상태이고 변화 과정에서 겪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변화대화에는 다시 변화 준비 언어와 변화 실행 언어가 있는데 변화 준비 언어가 양가 감정의 변화에 대한 찬성 측면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변화 실행 언어는 변화에 호의적이고 양가 감정의 해결 방향으로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변화 준비 언어는 반드시 변화를 실행할 의도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조차도 변화를 하겠다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 준비 언어에는 4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것은 열망, 능력, 이유, 필요입니다. 열망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으로 변화 동기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엔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요. 능력은 스스로가 지각하는 자신의 달성 능력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 동기를 많이 축적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유는 변화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을 빼서 더 매력적이 되면 데이트 신청이 더 많아질 거야. 필요란 변화의 중요성이나 응급 상황을 절박한 언어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 이 4가지를 변화 준비 언어라고 표현하고 클라이언트의 대화 속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화 실행 언어에는 다시 3가지가 있는데 결심 공약 언어, 실행 활성화 언어, 실천하기입니다. 변화 실행 언어에서 가장 분명한 예는 결심 공약 언어입니다. 결심 공약 언어는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로 제가 뭐뭐를 하겠습니다 처럼 주로 약속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실행 활성화 언어는 행동을 향한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 하겠다는 결심 공약은 아닙니다. 실행 활성화 언어는 약속은 아니지만 행위를 할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행 활성화 언어는 거의 다 왔으므로 실제 정확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결심 공약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변화대화가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실행 활성화 언어인 실천하기입니다. 실천하기는 클라이언트가 이미 변화 방향의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화를 샀으니 이제 운동할 수 있어요. 취업이 될 만한 세 군데 직장에 전화해 봤어요. 변화 준비 언어, 변화 실행 언어처럼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언어에 상담가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그림처럼 변화대화는 언덕의 한쪽 측면을 걸어 올라가서 다른 쪽으로 내려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올라가는 쪽은 변화 준비 언어를 나타내고 내려가는 쪽은 변화 실행 언어를 의미합니다. 상담가가 회의 중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언덕의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상담가는 변화 준비 언어를 불러내는 과정이 마치 오르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양가감정이라는 미끄러운 경사로를 한 발 한 발 힘들여 올라갑니다. 변화 준비 언어가 강해지면 변화 실행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주는 과정이 됩니다. 물론 내려가는 길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넘어지지 않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고 상담가가 클라이언트보다 먼저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유지대화와 변화대화는 개념적으로도 정반대이고 대화로 나올 결과도 다릅니다. 유지대화가 우세하거나 변화대화가 섞여 있는 유지대화는 현상 유지 가능성이 많은 반면 변화대화가 우세하면 이후에 예상되는 것은 행동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유지대화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며 유지대화가 나오면 이를 알아차리고 경청하고 존중하며 가끔 반영도 해주며 계속 이야기를 탐색해 나갑니다. 동기강화 상담은 특정 변화 대화를 끌어내고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클라이언트의 변화 대화를 상담가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상담가는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변화 대화를 많이 하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기강화 상담 과정을 거치면 변화 대화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담가가 옳게 반응한다면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변화 대화를 할 것입니다. 변화 대화가 나오는 것을 듣는다면 상담가는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계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지 대화와 불협화음이 증가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 대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 대화를 불러낼 때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유발적 질문입니다. 변화 대화로 대답하도록 상담가가 계속 열린 질문을 하는데 이때 변화 준비 언어와 변화 실행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만든다면 유용합니다. 상담가는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나올 클라이언트의 대답이 변화 대화일까 유지 대화일까 숙고하며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화 대화가 나타났을 때 상담가의 반응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배운 ORS의 기술을 사용하여 변화 대화에 반응을 한다면 더 많이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 대화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동기강화 상담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1편에서는 동기강화 상담의 소개 및 저자 소개, 동기강화 상담의 정신과 4가지 단계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2, 3, 4, 5편에서는 동기강화 상담의 핵심 대화 기술인 ORS, 즉 열린 질문하기, 인정하기, 반영하기, 요약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6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언어인 변화 대화와 변화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유지 대화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런 대화에 대한 개념을 상담가가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의 대화 속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긍정심리학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도널드 클리프턴의 저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강점을 진단 테스트를 통해 진단해보고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업무나 생활에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